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 시간 두 번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선시대 문학 시조 4편 중에서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던 윤선도의 만흥과 그 다음에 작자미상의 사설시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시조는 이제 윤선도의 만흥이라고 하는 시조였었죠. 자,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시조를 보기 전에 윤선도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윤선도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죠, 여러분. 후는 고산이어서 고산 시집 이런 데 이제 자신의 작품을 실어 전하고 있습니다. 당쟁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삶을 유배지에서 보낸 바가 있었죠. 나중에는 유배지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정치를 하지 않고 자신의 고향인 복일도에서 은거하고 지내면서 자연을 벗삼아 이런 시조나 작품들을 많이 창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문인입니다. 견회요라거나 어부사시사, 오우가와 같은 다양한 그런 시조를 창작한 바 있었죠. 견회요 같은 경우에는 유배지에서 자신의 어떤 억울함과 임금이 자신의 뜻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담겨 있는 그런 시가 바로 이제 견회였었고요. 그다음에 어부사시사는 이제 어부가 되어서 시골에서 지내는 자신의 어떤 그런 자연 속에서 은거하며 지내는 자신의 삶을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어부사시사라고 하는 연시조였습니다.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은 만흥이라고 하는 윤선도의 시조인데요. 만흥이라고 하는 시조는 총 6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총 6수로 되어져 있고 교과서에는 제1수와 제2수, 제4수가 소개되어 있죠. 제목을 먼저 보시면은 만흥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흥, 흥이 가득 찼다라는 뜻이에요. 흥겨움이 마음속에 가득 차다 이런 뜻인데 어떤 흥겨움이 가득 찼는지 한번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같이 살펴볼게요.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금오론 남들은 웃난다 한다마는 어리고 혀암에 뜨드난 내분인가 하노라.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선 산수간 바위 아래 내용 전체적인 거 잠깐 보시면 산수간이라고 하는 건 산속이겠죠? 자연 속에서 자연 안에서 자연한 바위 아래 바위는 바위라고 보시면 돼요. 바위 아래에 띠집이라고 하는 건 띠로 만든 초가집 같은 초라한 집을 말하는데요. 이런 초가집을 짓노라 하니 산속에다가 바위 아래에다가 초가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이죠, 여러분? 화려하고 세속에서의 어떤 그런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집은 아니겠죠. 소박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모론이라는 얘기는 모르는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남들은 말 그대로 남이겠죠. 웃난다 한다마는 발음 그대로 웃는다는 거죠. 그들이 비웃는다는 거죠. 그게 뭐냐라고 이제 손가락질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리고 혀암에 뜨디 난 내분인가 하노라. 자, 이럴 때 어리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 그 다음에 혀암이라고 하는 건 이제 향암이라고 해서 시골에서 지내는 어떤 그런 사리 분별이 어두운 사람. 사태 판단을 잘 못하는 그런 시골 사람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런 자신의 뜻으로 볼 때에는 나의 분순가 하노라.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목을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여러분 제1수에서만 봐도 이 사람의 흥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여기서의 흥이라고 하는 것은 속세에서 벗어난, 여기서의 흥이라는 게 뭐라고요? 속세에서 벗어난 자연에서의 흥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미 제목에서 작품 전체의 주제가 나와버렸어요. 그죠? 한마디로 뭐예요? 자연을 즐기는, 자연에서의 어떤 즐거움, 자연 속에 사는 이런 것들을 이 작품에서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제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속세에서부터 벗어난 자연 속에서의 흥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구나. 자, 다시 작품 자세히 볼게요. 자, 우선 여기서 자세히 내용 보시면 산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 그대로 숲속입니다. 산속이죠. 산속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속세와 떨어진 곳. 속세와 떨어진 곳.
우리가 이제 산수라고 표현을 쓸 거예요. 그죠? 속세와 떨어진 곳. 산수간 바회 아래. 아까 바회는 바위로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바회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자, 이럴 때 여러분 산수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고 띠집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고 다 어때요? 자연 속에서의 그런 소박한 그런 소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가집이고요. 이 초가집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삶이라고요? 소박한 생활이구나. 소박한 삶이구나. 화려하게 어떤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소박하게 띠집이나 짓고 산다 하니 이거예요. 그죠? 이런 삶은 어떤 삶이다? 안빈낙도의 삶이다. 한자 그대로 뭐예요? 가난한 중에 편안하고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편안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삶을 지금 여기서는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고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했대요. 사람들한테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고 산다라고 하니 그 모론, 자, 그라고 하는 건 그것을, 그 뜻을 이거겠죠? 그 뜻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 뜻이란.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요 초장에서의 내용이에요. 그 뜻은 산수간 바위 아래서 초라하게 사는 안빈낙도의 삶이겠죠. 그렇죠? 여기서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빈낙도의 삶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빈낙도의 삶.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자, 그것을 모르는 남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이런 남들이란 사람은 바로 세속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속적인 사람들이죠.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 자,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어떻대요? 웃는데요. 비웃는다 한다마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바보처럼 사냐라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어리고 야함의 뜻을 가지고 있다. 어리고 야함의 뜻은 누구의 뜻이냐면 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어리다라고 하는 건 어리석다의 뜻이에요. 어리석다. 향암이라고 하는 건 향암이라고 해서 사리분별에서 어두운 사람, 사리분별이 어두운, 다시 말하면 시골에서 지내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른다는 거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그런 시골에서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 이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윤선도죠. 작가 자신. 아이고. 자, 이걸 지금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가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나는 이게 더 옳아. 내 뜻이 더 맞아. 당신 뜻이 틀렸어. 당신들이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뜻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 다음에 사리분별이 어두운 그런 시골 촌뜨기 같은 사람의 생각이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겸손하게. 자, 그렇게 어리석고 야함의 뜻, 그런 어리석고 어떤 사리분별이 어긋난 자신의 생각으로는 내 분인가 하노라. 자, 나의 분수에 맞다. 내 분수에 맞다. 이럴 때 분수라고 표현하는 걸 내 분인가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건 이제 안분지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신의 어떤 분수에 어때요? 지족, 만족한다라는 거죠. 안분지족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보시면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론 남들은 웃난다 한다마는 어리고 야함의 뜻이 난 내분인가 하노라. 그래서 이제 속세와 떨어져서 지내는 자신의 이런 소박한 삶이 남들이 볼 때는 비웃음을 당할 정도로 우스워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어리석은 이런 촌뜨기 같은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것이 내 분수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뜻을 소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서는 자신의 분수에 맞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분수에 맞는 삶을 살고 있다. 안분지족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제1수에서의 내용이었습니다. 1수에서의 내용. 자, 여기 잠깐 보시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우선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으로 되어 있죠.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장마다 몇 번 끊어 있나 봤더니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금오론 남들은 웃난다 한다마는 어리고 혀암에 뜨든한 네 분인가 하노라.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한 장마다 다 보시면 네 번씩 끊어 읽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번씩 끊어 읽고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네 번씩 끊어 읽었죠. 이걸 우리가 사음보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사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는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에다가 사음보에 45자 내외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반드시 세 글자를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형식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이러한 정형시를 우리가 평시조라고 한다 그랬었죠. 근데 이 평시조가 윤선도의 시조는 대체로 이렇게 하나의 제목 아래에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수가 이어져 있어요. 이런 시조를 우리가 이제 평시조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평시조이면서 동시에 여러 개의 시조가 이어 있다. 그래서 연시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윤선도의 시조는 평시조가 여러 개 있어서 연시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수가 있고 그 다음 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하나의 제목 아래에. 자, 두 번째 수를 보도록 할게요. 보리밥 풋나무를 알맞춰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논이노라. 그나문 여나문 일이야 불올 줄이 이시랴 그래요. 자, 보리밥 풋나물을 자 보리밥 풋나물은 어떤 거겠어요? 딱 봐도 말 그대로 보리밥에 나물 반찬이겠죠. 어떤 음식? 소박한 음식입니다. 어떤 생활을 가리켜요? 소박한 생활을 가리킵니다. 그죠? 위에 있었던 산수간 바위 아래 뙤집을 짓는 것과 같은 맥락이겠죠. 그 둘 다 어때요? 소박한 생활을 나타내고 있어요. 소박한 생활. 소박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보리밥 풋나물을 그냥 뭐 있는 대로 알맞춰 먹은 후에 알맞추라는 게 알맞게 막 배부르게 먹는 것도 아니에요. 막 욕심껏 배부르게 먹는 것도 아니고 알맞게 먹은 후에 바회 끝 물가에 자 여기 이제 바회시라고 하는 건 그냥 바회라고 보시면 되죠. 바위 바회 끝 그러면 바위 끝에 끝은 끝이에요. 끝 끝. 그 다음에 물가는 말 그대로 물가겠죠. 물가. 그죠? 아이고, 물가. 바위 끝 물가에, 바위 끝에 물가에, 슬카지라고 하는 건 실컷, 논이노라. 노는구나. 이거예요. 그죠? 집에서 보리밥에다가 풋나물을 넣고 뭐 비벼 먹었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알맞게 먹은 후에 뭐 배부르게 아주 그냥 좀 호화호식하듯이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런 소박한 음식을 적당히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 계곡이겠죠. 그렇죠? 계곡에서 실컷 논대요.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걱정이 없겠죠. 그죠? 그러니 그 남은이라는 얘기는 그 외에 그 남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머지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이 말은 그 외에 나머지 일이야 이렇게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 나머지 일이야 이거예요. 나머지 일이야. 그 외에 나머지 일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그 외에 나머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다음에 물가에 앉아서 실컷 노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일들 다시 말하면 속세에서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더 잘 살려고 더 남들보다 이렇게 막 뭐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속세에서의 삶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속세에서의 부귀영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속세에서의 부귀영화 그 남은 여남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나머지 일이야. 그 외에 나머지 일이야. 그 외에 나머지 일이야 라고 하는 것. 이건 속세에서의 어떤 부귀영화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부러워할 것이 있겠느냐. 부러이라는 얘기는 부러워의 뜻이에요. 부러워할 것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쵸? 부러워할 것이 있겠느냐. 부러워할 리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서리법이다. 서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형 형식을 취하지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랬었죠. 그 외에 다른 나머지 일이야. 부러워할 것이 있겠냐? 그 말은 뭐예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러워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부럽지 않다. 이렇게 적당히 먹고 나서 물가에 앉아서 실컷 놀고 나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다는 거죠. 세상 부러울 것 없이 그냥 그 자체로 너무나 만족스럽고 자신의 삶은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두 번째 수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 속에서 즐기며 만족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즐기며 만족하는 삶. 자연 속에서 즐기며 만족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고 아무 걱정 없이 물가에서 계곡에서 아주 실컷 놀고 나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수의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수가 소개되어 있었죠. 자, 사수 볼게요. 누구셔 삼공독은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가 약도 떠라. 허유이라고 되어 있는데 허유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아마도 임천 한흥을 비길 곳이 없애라 그랬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누구셔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 또는 누가 삼공도곤 이럴 때 여러분 도곤은 보다라는 비교부사격 조사예요. 보다. 비교의 뜻이죠. 삼공도곤 이럴 때 삼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정, 그 다음에 좌의정, 우의정이라고 하는 삼정승을 말하죠. 가장 높은 벼슬을 우리가 삼공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삼공독은 낫다 하더니 자 여기서 주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죠. 그렇죠? 주어라기보다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겠네요. 누가 무엇을 삼공보다 낫다. 무엇을 여기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연에서 즐기는 삶이겠죠. 위에 있는 내용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자연에서 즐기는 삶을 누가 삼공보다 낫다 했는데 이제 보니 만승이 이만하랴. 자, 여러분 이럴 때 만승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를 말합니다. 천자라고 하는 건 왕이죠. 황제죠. 그렇죠? 네, 만승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그대로 하면은 만 개의 병거다라고 해서 만 가지의 그런 병사를 거느린 사람. 다시 말하면 가장 높은 천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천자의 자리. 그러니까 삼공보다 더 높은 자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자연에서 즐기는 삶을 삼공보다 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과 같은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낫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뭐보다 더 좋대요? 만승이 이만하랴. 천자의 삶이 이만하겠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리법이에요. 서리법. 이 말은 뭐예요? 이만하지 않다. 이거보다 낫지 않다 이거예요. 무엇이 제일 최고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즐기는 삶이 최고다 이거죠. 그렇죠? 자연에서 즐기는 삶이 다른 사람들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거느리며 사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더 그것보다 낫다고 말했는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정도가 아니라 천자의 삶보다도 더 낫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장으로 가면 이제로 헤어든 이제 헤어든다라고 하는 말은 뭐 헤아리다라는 말의 옛 말이다라고 보시고 지금으로 문맥적으로 다시 이제 따져본다면 이제 생각해보니 이제 헤아려보니 이제 생각해보니 이런 뜻이에요. 이제로 헤어든 이 말은 이제 생각해보니 이제 헤아려보니 이거죠. 소부 허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부와 허유는 이제 중국의 고대 인물들입니다. 자연을 벗삼아서 자연 속에서 은거하며 사는 삶이 최고의 삶이다. 너무나 이런 삶이 너무나 좋다. 세상 권력보다는 자연에 묻혀 사는 것이 더 좋아서 소부와 허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연을 벗삼아 자연과 함께 살았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소부와 허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죠. 주격조사. 지금은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있지만 과거에는 가라는 주격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받침이 없을 땐 그냥 이 받침 허유할 때 여기 받침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 받침이 없을 때는 그냥 이로만 써서 주격조사를 표현했었어요. 발음을 한다면 소부
소부, 허위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발음이 좀 어렵죠. 그죠? 허유이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야 되고 어쨌든 여기서 지금으로 따지면 소부와 허유가 약도떠라 이 말은 아주 야같더라 이거예요. 야같더라. 그래서 약다라고 하는 말은 영리하더라. 약이다라는 말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야같다, 야같더라. 이렇게 그대로 직역할 수도 있고, 이제 문맥적으로 본다면은 그들이 참 영리하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영리하더라. 참 영리하더라. 야같더라. 왜요? 지금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연 속에서 자연을 버타며 사는 그러한 삶이 너무나 좋아요. 삼공의 그런 삶보다 나은 정도가 아니라 천자의 삶보다도 더 좋대요. 그러니까 소부와 허유의 삶이 어때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아마도 임천하능을, 자, 임천하능이 뭐예요? 임천하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주제요. 여기에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임천하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서 느끼는 임천, 자연에 임하여, 그러니까 자연에서 느끼는 뭐예요? 한가한 흥취. 이거죠, 그쵸? 여기에 이제 자연에서 즐기는 삶을 여기도 이제 임천하능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임천하능을.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임천하능을 비길 것이 없애라. 그 어떤 것도 비교할 것이 없구나. 이거 여기는 없구나. 없애라라고 하는 것은 없구나라고. 아이고. 없구나라고 하는 감탄사로 보시면 돼요. 감탄사. 감탄사. 없구나. 아이고, 이거 오타를. 없구나 합니다. 그죠? 감탄사. 감탄형 종결음이죠? 감탄형 종결음이. 없애라, 뭐뭐할세라라고 하는 말은 감탄형 종결어미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도 자연에서 느끼는 이러한 한가한 흥취는 비교할 곳이 없구나라고 이제 감탄형 종결어미로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천하능이 바로 여기서의 주제어예요. 주제어. 자연에서 느끼는 한가한 흥취가 바로 가장 핵심적인 주제어 또는 핵심어라고도 하죠. 핵심어,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네 번째 수에서는 한마디로 자신의 삶이 어떻다. 그러니까 삼공의 삶보다 좋고 천자의 삶보다 좋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연을 즐기는 삶에 대한 자부심이죠. 삶에 대한 자부심. 자부심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사수에서는 자연을 즐기는 삶이야말로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최고로 아주 멋지고 행복한 삶이다라고 지금 아주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제 사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 가시면은 우선 갈래는 연시조라고만 적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평시조예요, 여러분. 평시조. 평시조가 연시조로 되어 있는 거죠. 성격은 자연 친화적이다. 그 다음 탈속적이라는 얘기는 세속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이고 자족적은 뭐예요?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이겠죠.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여기서 드러난다고 보시면 돼요. 중심 글감은 자연을 버타는 생활, 그러한 삶을 중심 글감으로 보고 있고 주제는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이다. 한마디로 여기서 이거 뭐예요? 임천하능이죠. 임천하능. 임천하능이 바로 주제어다. 자, 중간중간 서리법을 나타내면서 자연 속 삶에 대한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었고요. 무라일체가 뭐예요? 사물과 자연과 내가 하나 되어 있는 자연 친화 정신이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제 1수와 2수 그리고 4수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우선 첫 번째 1수에서는 안분지족의 삶이었었죠. 안분지족의 삶.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는 그런 안분지족의 삶을 나타낸 것이 바로 제1수의 내용이었다면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고 사는데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분수엔 이것이 맞다 이렇게 말했던 내용. 그 다음에 제2수에서는 보리밥이나 먹고 보리밥에 풋나물이나 이제 대충 먹고 나서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놀고 나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삶. 이것도 이제 안분지족의 삶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삼수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데 산을 마주하고 있는 산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편안하고 즐거운 삶인지에 대한 것을 얘기한 부분이고요. 이제 사수에서는 방금 보신 것처럼 누가 삼공의 삶보다 더 낫다고 했는데 자연에서 즐기는 이 삶이 만승보다도 더 좋더라. 아무것도 이 자연 속에서의 삶을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최고로 행복한 삶이다라는 자부심을 나타내는 내용이었다. 자, 그래서 1수에서부터 4수까지의 내용을 정리한다면 속세와 대비되는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을 나타낸 거였다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5에서 6수까지의 내용에서는요. 이런 삶이 누구의 덕이냐? 바로 임금의 은혜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요. 자신은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게 운명이다. 이게 자신에게는 거의 뭐 병처럼 자연 속에 사는 것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병처럼 이렇게 자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자연을 너무 좋아하니까 자연 아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신의 모습,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임금의 은혜다라고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만흥이라고 하는 윤선도의 연시조였습니다.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뒷부분의 내용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작자미상의 사설시조를 볼 건데요. 이 사설시조는 대체로 조선시대 후기에 평민들에 의해서 창작된 시조입니다. 초장과 종장은 대체로 평시조와 유사한데 중장 부분이 사설조로 늘어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설시조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첫 번째 부분 여기가 바로 초장 부분이에요. 초장. 창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이렇게 해서 여기 초장 부분이거든요. 근데 중장형 보면은 굉장히 길어요.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적이, 투돌적이, 배목걸쇠 크나큰 장도리로 뚱땅 박아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그리고 마지막 종장 부분은 이제 또 일반적인 평시조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이따감 하 답답할 째면 여다져 볼까 하노라. 이렇게 해서 살짝 늘어났지만 뭐 거의 크게 문제 없이 글자 수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시조를 우리가 사설시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창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자, 창내고자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죠. 그죠? 그만큼 창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가 봐요. 그죠? 이렇게 이런 지금 반복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여기 내용에서 보시면은 반복이 많이 드러나고 반복을 통해서 창을 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화자의 소망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드러냄. 창내고자 창을 내고자 그냥 창내고자 한 번만 말해도 되는데 창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창내고자 같은 형태 A로 그냥 볼게요. 그 다음에 창을 내고자 비슷하죠. 근데 여긴 좀 달라요. 그럼 이거 다른 걸 B로 보고 또 비슷한 게 나왔으니까 AA. 그래서 AA, BA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봐요. 아이코. B, A의 구조로 이제 반복하고 있다. 여기 반복법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 번 나타내지 않고 근데 그냥 같은 말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변화를 중간에 B로 이제 드러내고 있죠. 그렇죠?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반복을 주고 그러면서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더 강조할 수가 있다. 자, 창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몰걸쇠, 크나큰 장도리로 뚱땅 박아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자, 여기 지금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열거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다양한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고모장지, 들장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장지문의 다양한 종류들이에요. 별 내용 없어요. 그냥. 다양한 종류들이고 그 다음에 암돌적이 수돌적이 같은 경우는 지금 암톨적이 수돌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글자인데 그 문짝에 여다지 할 때 두 개로 이렇게 문짝과 벽을 연결하는 두 개의 쇠붙이가 있는데 그걸 암톨적이 수돌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배목걸쇠 같은 경우에는 문고리에 이렇게 꿰는 쇠 같은 것을 말한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크나큰 장도리로 뚱땅 박아서 가슴에다가 창을 내겠대요. 어디에다가? 가슴에다가 창을 내겠대요. 자,
가슴에다가 창을 내서 마지막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창을 내는지 처음에는 창 내고자 그래놓고 창을 내는 방법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문설주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장지문의 종류들을 열거하거나 또는 뭐 암톨적, 수톨적 이런 용어들을 열거하더니만 가슴에다 창을 내고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마지막에 그 이유가 뭐예요? 이따감. 이 말은 이따금. 이거는 지금의 이따금이죠. 이따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의 이따금이라고 보시면 되는 글자입니다. 이따금 이 하라는 말은 매우 아주라고 하는 강조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매우 아주 많이 뭐 너무 뭐 많이 뭐 이런 뜻이 있죠. 이따금 너무 많이 매우 답답할 때면 답답할 제면인데 이건 때이겠죠. 답답할 때면 여다저라고 말했는데 이제 지금의 우리말로 따지면은 여다다 볼까 하노라. 가끔 답답할 때면 여다다 볼까 하노라. 이게 목적이에요. 창을 내고자 했던 이유예요. 자, 창을 내고자 하는 이유가 답답할 때 이 창을 마음의 창을 열어서 확 좀 이렇게 마음을 풀었으면 좋겠대요. 그만큼 지금 현재 어떻다는 거예요? 내면적 고뇌가 심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창이라고 하는 소재는 그래서 창이라고 하는 소재는 이러한 내면적 고뇌를 해소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합니다. 매개체. 창이 있어야 우리 마음이 이게 답답한 게 이걸 열어볼 수가 없다는 거죠. 답답해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누구한테 확 열어봐야 좀 이렇게 시원해질 것 같은데 열어볼 수가 없으니까 마음에다 창을 내서 가슴에다 창을 내서 답답할 때면 이걸 여닫아서 이렇게 좀 시원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만큼 나의 지금 현재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 답답하고 뭔가 고뇌가 많고 걱정이 많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서민들의 어떤 안타까운 자신들의 어떤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창을 내서 그것을 해소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재치 있게 재미있게 잘 나타낸 사설시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여기 내용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 정리된 거 보시면 우선 성격을 이제 갈래는 사설시조죠, 여러분. 사설시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장 부분이 사설조로 늘어난 시조예요. 성격을 보면 해학적이에요. 재밌죠, 그죠? 가슴에 창을 내서 답답한 마음을 열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해학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의 의지, 각오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어서 뭐 의지적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주제는 중심 글감은 창이고 주제를 보시면 삶의 답답함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마음의 창을 열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창을 낸다는 기발한 발상을 통해서 문학성을 획득했다. 비애와 고통을 무엇을 통해서? 웃음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해학성이 돋보인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어떤 비애감, 슬픔, 고통, 힘겨움 뭐 이런 그런 상황을 뭐 이렇게 비통해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재미있고 재치 있는 표현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의지를 우리가 이 작품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자, 내용 정리를 감상의 정리를 보시면은 앞에 이제 만흥에 대한 것부터 먼저 보면요. 만흥은 우리 앞에 윤선도의 시조였었죠. 저절로 일어나는 흥취, 마음속에 흥이 가득 찬다. 뭐 이런 의미로 흥취라는 뜻으로 작가가 해남 금쇠동에서 은거하고 있을 때 지은 연시조이다. 현실적 공간과 대비되는 이상적 공간으로 어딜 제시하고 있죠? 맞아요. 자연이죠. 그렇죠? 자연. 산수간이라고 하는 단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연을 설정하고 번잡한 속세를 벗어나 한가로움을 누리는 즐거움 또는 자연 속에서 자연과 뭐 해요? 친화하면서 뭐 벗을 하거나 친화되거나 하나가 되거나 이런 그런 자연과 하나 되는 그러한 조화로운 삶을 사는 그런 즐거움 등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한문투의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말의 묘미와 아름다움을 잘 살려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문투의 어떤 딱딱하고 어떤 그 명사 위주의 그런 단어들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말을 아주 멋들어지게 표현했다라는 것이 이 만흥, 윤선도의 만흥의 특징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창내고자라고 하는 작자미상의 사설시조는요, 고달픈 삶이나 근심으로 생기는 답답한 마음을 사방이 막힌 방으로 나타내고 자신의 가슴에 창이라도 내서 무엇을 풀어요? 답답함을 풀고 싶다는 기발한 생각이 드러나는 사설시조이다. 이 작품은 구체적이고 친근한 일상적인 사물을 다소 수다스럽게 어떻게 하고 있죠? 막 반복하고 열거했었죠. 그죠? 열거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는 삶의 비애와 고통을 어둡게만 그리지 않고 웃음으로 이를 풀어나가려는 민중들의 건강한 삶의 태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웃음으로 해결하고 풀어나가려는 것을 우리가 해학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해학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자, 이제 내용 확인 문제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성산문의 수양산 바라보며와 계랑의 이와우 뿌릴제랑 같이 연결해서 문제 같이 볼 거예요. 자, 우선 1번 보겠습니다. 수양산 바라보며에서 수양산은 백이와 숙제가 숨어 살던 산과 수양대군을 의미하는 자,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표현하는 무슨 표현이에요? 그렇죠. 중의적인 표현이다. 중의적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체크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이화우 흩뿌릴제라고 했던 계랑의 기생 계랑의 시조였었죠. 그 시조는 임과의 뭐로 인한 그렇죠. 이별이죠, 이별. 임과 이와우 뿌리는 봄에 이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별로 인한 슬픔과 그리움을 섬세하게 그려낸 시조이다. 3번, 만흥은, 자, 만흥 방금 전에 우리 좀 전에 봤던 윤선도의 시조였었죠. 어떤 수사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냐면은 서리법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리법. 서리법을 활용하여 자연 친화적인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안분지족의 삶이다 그랬었죠? 만족감, 안분지족.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안분지족의 삶이었다. 자, 그 다음 4번 창내고자라는 사설시조에서는 자, 무엇은 화자의 내면적 고뇌를 해소할 수 있는 매개체. 이게 뭐였죠 아까? 바로 창이었죠. 창. 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에다 창을 내서 그 창을 여닫아 보면서 그 내면적 고뇌를 해소하고 싶다 그랬었어요. 자, 그 다음 5번째 수양산 바라보며에서 화자가 이재를 비판하는 이유는 자신의 굳은 절개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어때요? OX? 맞죠. O죠. 여러분 여기서 사실 표현은 비판이라고 했지만 진짜 내면적인 의도를 겉으로 볼 때는 이재를 비판하는 게 맞아요. 뭐 어떻게 너희들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양산 바라보면 이재를 하나 놓라 이렇게 나무라 놓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땐 비판하는 게 맞지만 사실은 비판한다기보다는 그들보다 내가 더 절개가 어떤 그런 지조가 더 강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적으로 비판하는 대상은 바로 백이와 숙제가 아니라 수양대군이었었죠. 그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번 이화우 흩뿌릴제에서 이화우와 추풍낙엽은 화자와 임 사이의 거리감을 드러낸다. 어때요? 이게 이화우와 추풍낙엽 자체가 거리감을 나타내나요? 꽃잎이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 낙엽이 가을에 이파리가 떨어지는 것은 그 자체가 거리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쵸? 이때 이제 봄에 꽃잎이 떨어질 때, 이제 님과 헤어지고 추풍 낙엽에 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간격이 너무 멀어지다 보니까 이별이 심화되고 임과의 거리감이 더 극대화될 수 있지만 이 단어 자체가 임과의 거리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만흥의 제1수에서 금오론 남들은 세속적인 가치를 좇는 사람들로 어리고 야함과는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어때요? 자, 금오론 남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었죠? 자신이 산속에서 느끼는 그런 자연에서의 안빈낙도의 삶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소박하게 사는 가치를 모르는 속세에서의 어떤 세속에서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소박하게 사는 삶에 대한 행복감을 모르는 사람들, 속세에서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은 어리고
함은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 자신과 같은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어리석고 사리분별이 어두운 시골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촌 사람의 가치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자기를 낮춘 것인데 어쨌든 이런 자신이 추구하는 삶은 어떤 삶이었었죠? 한마디로 소박한 삶. 자연 속에서 은거하면서 그 속에서 안분지족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어때요? 다르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동그라미예요. 자, 그 다음 8번. 창내고자는 구체적으로 일상적인 사물을 다소 수다스럽게 열거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어때요? 맞죠, 여러분? 그렇죠?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사물을 열거해요. 수다스럽게 열거해요. 그러면서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9번. 각 시조의 형식적 측면을 살펴보면 수양산 바라보며와 이와우 흩뿌릴지는 어떤 시조였었죠, 여러분? 그렇죠. 평시조였습니다. 평시조. 그냥 평시조의 단시조였다면 만흥은 연시조고요. 창내고자는 뭐예요? 아이고. 창내고자는 아이고. 창내고자는 사설시조다. 사설시조. 이렇게 우리가 시조의 종류를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 만흥의 제4수에서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한 흥취를 뜻하는 시어를 찾아 쓰시오. 자, 아까 우리 만흥의 사수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누고셔 삼공독은 났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허유이 약도떠라. 아마도 임천한흥을 비길 곳이 없애라. 이럴 때 자연 속에 느끼는 한가한 흥취를 나타내는 시어는 네 글자로 임천한흥이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시조에 대한 내용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건강들 조심하시고 안녕히들 계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칠게요.